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인데요. 이미 여러분 우리 이변공간 채널에서 진도별 문제풀이라든지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혹은 실제 시험을 통해서 여러 번 등장했던 판례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지목 변경 신청 반려 사건이었다. 자, 토지대장의 경우에 직권 말소하는 건 처분성이 있으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은 처분성이 없다. 네, 6월 지방직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7월 시험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죠? 꼭 챙겨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병공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진도별 문제풀이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약간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한 파트를 함께 공부하고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해서 그 안에 공증, 통지, 확인, 수리 이런 식으로 공통수, 확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그 중에서 뭐 모든 파트가 다 약간 난해하긴 하지만 특히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오답으로 체크하시는 내용 중에 공증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면 좋을지 필승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공증이라는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재는 제가 공부하는 교재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교재에 어떤 것을 보셔도 무방하고요. 혹시 뭐 교재가 따로 없다거나 저와 그냥 함께 따라가면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내용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공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하는 이 파트 안에 공증이 포함이 되어 있죠. 여기에 공증, 통지, 확인, 수리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공증입니다. 자, 이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증은 특히 처분성이 있는 공증과 처분성이 없는 공증이 판례가 약간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간 이 파트에서는 암기도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공증의 뜻을 한번 보시면요. 공증행위란 이렇게 되어 있죠. 특정의 사실 또는 법관계의 존재 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증행위는 효과의시의 표시도 아니고 어떠한 사항에 대한 확정적인 판단의 표시도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것은 다만 어떤 사실 또는 법관계가 진실이라고 인식해서 그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 때문에 공증은 처분성이 있냐 없냐가 약간 나뉘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왜 길 가다가 보면 공증사무실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네, 그 공증을 생각을 해보셔도 되는데요. 자, 공적으로 어쨌든 증명을 하는 행위다 보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증명이라는 것은 예컨대 반대 증거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명은 번복되죠. 추정은 번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 증거가 나오면 언제든지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100% 공증받았다고 해서 확실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증 그 자체가 내 권리 의무에 영향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내가 반대 증거만 내면 번복시키면 되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게 판례가 약간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이 때문에 공증행위는 반증, 반대 증거에 의해서 번복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증은 예로부터 처분성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많이 다투어졌는데 관련해서 자, 이 판례 있죠?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 사건. 이미 여러분 우리 이변공간 채널에서 진도별 문제풀이라든지 혹은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혹은 실제 시험을 통해서 여러 번 등장했던 판례입니다.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인데요. 자, 이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 사건을 통해서 판례가 공증도 이른 처분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약간 확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공증의 처분성이 있었다고 본 판례도 많아요. 있는데 특히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은 판례 변경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목 변경 신청 반려는 단지 공증을 반려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고 보았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판례 변경하고 처분성이 있다고 보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처분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성이라는 거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결국 내 권리 의무에 불이익하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거든요. 국가가 나를 불이익하게 찌르고 있다.
국가가 나를 불이익하게 건드리고 있다라는 거 혹은 그럴 염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국가가 나에게 좋은 걸 해준다. 이러면 처분성이 없겠죠. 혹은 국가가 나를 건드리긴 했지만 내 권리 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거나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 이래도 처분성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판례에서 처분성이 있다라고 변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처분성이 있다는 이유는 결국 지목 변경이 반려가 됐을 때 내 권리 의무에 불이익하게 영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어떤 불이익한 영향이 있는지 판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구지적법 20조 38조 2항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 변경 신청권과 지목 변경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지목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땅의 목적이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한다,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한다라고 할 때 이 땅의 목적이 뭐 밭으로 돼 있다든지 혹은 논으로 돼 있다. 이러면 그 땅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이 지목을 바꿔서 건물을 올려야겠죠. 뭐 대지라든지 뭐 이런 거요. 나대지라든지. 자, 그런 어떤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지목이라는 것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 규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지방세 과세 대상, 공시지가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는요, 지목이라는 걸 토대로 토지의 사용수익 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목이 땅, 대지 이런 게 아니라 논밭으로 돼 있다. 그러면 내 건물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요. 지목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목은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 관계에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공부소관청에서 지목을 바꿔주지 않으면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내 권리 의무에 불이익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내가 내 건물을 내 땅에 지을 수가 없으니까 지목이 안 바뀌면요.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판례 변경을 했습니다. 자, 공증은 이 판례처럼 일률적으로 처분성이 무조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공증의 경우에도 처분성이 있는 사건들은 내 권리 의무에 아주 불이익한 영향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겠고, 처분성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 판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추정을 번복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내 권리 의무에 전혀 영향이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제가 필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암기할 거는 한번 암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증.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분성을 일률적으로 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 일단 먼저 보시면 우리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처분성이 있는 공증, 처분성이 없는 공증 이렇게 일단 한번 나눠볼 텐데 자, 처분성이 있는 공증 중에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지목 변경 신청 반려사건 방금 함께 살펴봤죠. 자, 이거는 여러분 뭐 외운다기보다 암기한다기보다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기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토지대장 직권 말소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토지대장 직권 말소.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했다. 그럼 약간 뭐 좀 불이익한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여러분 이것과 이제 좀 비교해서 이제는 비교로 좀 넘어갈게요. 비교해서 처분성이 없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거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같은 토지대장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처분성이 있고 하나는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의 오답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권말소는 왜 처분성이 있다고 보았고 이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거부는 왜 처분성이 없다고 보았을까가 조금 중요해지겠죠. 자, 이 판례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분성이 있는 공증 중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작성 신청 거부. 건축물 대장 작성 신청 거부. 이런 사건이 있고요. 건축물 대장
용도 변경 신청 거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 사건들이고 작성 신청을 거부한 거, 그리고 용도 변경 신청을 거부한 거 이런 사건이 있는데 자, 역시 건축물 대장들이니까요. 이것과 또 조금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처분성이 없는 사건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대장 삭제 행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 건물 대장이기는 한데요.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무허가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같은 건물 대장, 건축물 대장 뭐 이런 사건이지만 비교할 수 있는 포인트가 확실히 눈에 보이시죠? 무허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등재 대장을 해서 삭제를 하는 것은 전혀 내 권리 의무에 영향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무허가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허가를 받은 건물에 대장 작성 신청을 거부하는 거, 허가받은 건물에 용도 변경 신청 거부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내 권리 의무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비교를 해 주시고요. 벌써 여러분 비교할 것들이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 개 더 포인트. 처분성이 없는 공증 중에 지금 이제 비교 대상은 아니긴 하지만 대장과 관련해서 보시면요. 운전면허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재행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돼 있는데 이거는 처분성이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목 변경 신청 반려 사건은 뭐 일단 놔두고요. 대장 이런 식으로 각종 대장 관련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등기, 등본, 대장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이 대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토지 대장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은 처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대장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을 거부했다는 것은 처분성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 대장의 경우에는 이 합법적인 건물 대장 작성 신청을 거부한다든지 용도 변경 신청 거부하는 것은 처분성이 있는데 포인트가 무허가에 있으면 처분성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장이긴 하지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은 처분성이 있다는 판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결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이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비교할 판례 없이 무조건 처분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수험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본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이 그림 잘 기억을 하시고 이 판례와 이 판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건축물 대장인데 포인트가 무허가에 있지 않죠? 자, 이 건축물 대장 작성 신청 반려인가 처분성이 있는가? 이미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처분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처분성이 있을까 보시면 자, 건축물 대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공법상 규제, 과세 대상, 손실보상 가액의 산정 등 건축 행정의 기초 자료로서 공법상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지목 변경 신청 반려에서 봤던 판례 내용과 비슷한 것 같죠? 자,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건축물 대장 작성은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다. 따라서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니까 건축물 대장 소관청에 작성 신청 반려는 처분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밑에 보시면 토지 대장 사건인데요. 이거는 토지 대장의 경우에는 여러분 나눠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권 말소 사건이냐? 그러면 처분성이 있는데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만 거부한 사건이냐? 그러면 처분성이 없다. 자, 일단 결론은 규명이 되었고요. 그러면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거부는 왜 처분성이 없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밑에 보시면 토지 대장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그것이 지목의 변경이라든지 정정과 같이 토지 소유권 행사의 전제 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그렇구나. 그러니까 토지 대장의 경우에 지목 변경을 반려한다든지 혹은 아예 직권으로 말소해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처분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 한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 증명에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해도 이로 인해서 당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변동을 가져올 수 없다. 그러니까 내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소유자 명의가 바뀌었다고 해서 만약에 위법하게 바뀌었다.
그러면 바꾸면 되죠. 이게 내가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의가 아니다라고 해도 내 거는 내 거인 겁니다. 그거는 정정해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변동을 가져올 수 없고 토지 소유권이 지적공부 기재만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관청이 대장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처분성이 없다라고 하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지막. 자, 여기는 건물 대장이기는 한데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허가에 있죠. 그러면 처분성이 없다라고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왜 권리 의무에 영향이 없을까 한번 볼까요? 뭐 당연히 포인트가 무허가에 있으니까 권리 의무에 영향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자, 내용 보시면 무허가 건물관리 대장은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와 사실 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해서 작성 비치하는 대장이다. 자, 그래서 무허가 건물 관리 등재 대장에 등재하거나 등재된 내용을 변경 삭제하는 행위로 인해서 당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실체상 권리관계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처분성이 없다.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없다. 자,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시면 자, 대장이긴 한데 포인트가 자동차죠. 그러면 자동차 대장과 관련해서 처분성이 있는 판례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현존하는 판례 중에.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이라는 키워드 보이고요. 뭐 같은 내용입니다. 그 등재 행위로 인해서 어떤 권리가 부여되거나 상실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니까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등재를 말소를 고한 소는 부적법하다까지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각하가 되었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인데요. 자, 결국 공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인데 이건 처분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판례가 지금 매우 혼용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시험에 나왔을 때는 특히 이런 키워드들을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찾으신다면 이 문제들은 분명히 1초 컷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이런 것들을 필승법으로 담아가신다면 틀릴 리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수험적으로 공부할 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어느 정도 암기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증은 처분성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지목 변경 신청 반려 사건이었다. 자, 토지 대장의 경우에 직권 말소하는 건 처분성이 있으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은 처분성이 없다. 건축물 대장은 포인트가 무허가에 있으면 처분성이 없다. 자동차 대장은 처분성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오늘 여기 하신 내용 꼭 잘 챙겨가시고요. 이 내용들은 6월 시험 준비하시는 분, 7월 시험 준비하시는 분 분명히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공부하셔서 이 문제까지 100점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네, 6월 지방직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7월 시험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파트는 늘 중요하기 때문에요. 꼭 챙겨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